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고 상간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당신 애인 홍길동씨 와이프예요. 근데 뭔 생각하고 걔랑 노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 허세만 가득하지 돈도 없고 미친놈이에요. 야, 이것도 흥분하라고 산 진동기고 이것도 먹어봤니? 돼지 체험전에 3개나 있어. 이런 거 물뽕이라던데. 이런 거 먹으면서 이 새끼랑 놀고 싶니? 미친놈 만나서 인생 꼬이지 말고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탐정언니입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충격적입니다. 상간녀에게 돼지 체험제를 먹인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최악이죠. 이런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인데요. 이 부부는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했어요. 대출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한 만큼 여유가 생겼고 그때부터 남편은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은 외제차를 끌고 들어오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대출금 내기도 빠듯한데 새 차가 말이 돼? 애들은 생각 안 해? 남편은 이제까지 고생했잖아. 좀 즐기면서 살자. 언제까지 구박만 할 거야. 차는 절대 못 팔아. 상황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졌고 남편의 카드 대금은 5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의 차키를 들고 주차장에 내려가 차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 차에는 검은색 파우치와 커피잔 2개가 있었어요. 먼저 검은색 파우치를 열어봤어요. 콘돔과 화장품 앰플 같은 게 있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농장에서 가까운 A 오피스텔로 이동해 어떤 여자를 태웠어요. 함께 이마트를 갔다가 오피스텔로 다시 돌아와 주차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모임에서 바람이 난 것으로 확신했고 현장 덮칠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직원을 통해 남편의 출근을 확인했고 남편이 농장에 없을 때 오피스텔을 찾아갔어요. 역시나 남편 차가 있네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10통 넘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홧김에 사이드미러를 바로 차버렸어요.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밌는 건 남편은 의뢰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차를 본 즉시 집으로 돌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과 잠을 자던 중 다른 여자와 남편이 데이트하는 꿈을 꿨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새로운 여자에게 추파 부리는 문자를 확인했어요. 의뢰인은 열이 받아 남편을 죽도 때렸습니다. 장결을 맞은 남편은 깜짝 놀라 화를 냈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찾기 위해 사이드미러를 부셨던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남편 차는 없었고요. 남편은 농장에서 잔다며 집을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잡아둘 방법이 없어 탐정을 찾게 되었고 일주일 의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 1일차. 남편은 농장에 출근한 뒤 점심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한 식당에 갔고 그 안에서 혼자 밥 먹는 남편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분명 밥 먹을 때는 혼자였는데 차에 탈 때는 어떤 여자가 함께 나와 조수석에 탔어요. 이후 차량은 카페로 이동해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기를 쓰고 여자한테 개수작 부리는 것처럼 보였고 여자는 새침하게 있었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남편은 다른 여자 1명을 추가로 픽업했고요. 3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이후 여자들을 데려다 준 뒤 농장으로 갔습니다. 의뢰 2일차. 남편은 어제 점심에 갔던 식당에 또 갔는데 어제 봤던 여자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혼자 나와 의뢰인이 차를 부셨던 오피스텔로 이동했고 6시간 넘게 그곳에서 쉬다가 본집으로 이동했어요. 3일차. 남편은 몸이 아프다며 의뢰인을 농장으로 대신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 뻥이었어요. 30분 뒤 집에서 나와 첫날 여자들을 데려다 줬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태운 것 같아 보였고 저는 남편 차를 쫓아갔습니다. 3시간을 달려 관광지 절에 갔고 저는 식당에서 봤던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둘이 손을 잡고 있네요. 저는 재빠르게 사진을 찍고 의뢰인에게 보냈는데 의뢰인은 저렇게 멀리 나간 거면 무조건 모텔에 갈 거니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고 의뢰인 말처럼 바로 모텔에 갔어요. 1시간 반이 지나 모텔에서 나왔는데 여자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남편 팔을 기대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자가 왜 피곤해 보일까요? 둘은 여자 집 동네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여자를 데려다주고 본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전현이 상간녀라 확신하고 소송에 필요한 단서들을 찾아봤는데요. 식당 앞에 있는 차량이 여자 집 주차장에 있는지 찾아보았고 한 대가 아파트 1동 1라인 앞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의뢰 4일차. 저는 상간녀가 다니는 식당으로 복귀해 여자를 기다렸어요. 아침 10시가 돼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 밖에서 통화하는 상간녀를 확인했습니다. 30분 뒤 남편이 식당에 나타났고 오늘도
밥을 먹고 갔습니다. 이 여자는 오후 3시가 넘어 퇴근했고 5시쯤 남편은 이 여자 집으로 이동해 여자를 태웠는데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삼겹살을 먹었고 바로 모텔로 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불러 모텔에서 함께 잠복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 남편과 상간녀가 나왔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날도 여자가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 남편은 파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남편이 섹스를 거칠게 하냐고 물어봤지만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 파우치에 콘돔과 앰플이 있다고 사진을 보여줬고 앰플에는 요원비라는 게 적혀 있어 구글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연관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이건 돼지 최음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탐정일 하면서 최음제 먹이는 분류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변태 새끼라고 욕을 했고 요새 남편 앞으로 택배가 많이 왔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불륜 증거는 확실하게 모았으니 상간녀와 유부남인 거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건 각서나 자백으로 직접 받아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저 파우치에 있는 걸 챙겨오라 했습니다. 상간녀한테 직접 보여주라고요. 의뢰인은 많은 고민 끝에 마지막 날 상간녀에게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 5일차 남편은 새벽에 농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의뢰 6일차입니다. 남편은 오늘도 하루 종일 일만 하길래 저는 의뢰인을 불러 상간녀에게 각서받을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찍거나 녹취를 함께 해줄 지인들을 모집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총 7명을 불렀다 했고요. 저는 상간녀에게 각서받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파우치와 택배를 꺼내 이게 뭔지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인터넷을 통해 GHB, 돼지 최음제, 페로몬 스프레이, 사정제형 콘돔과 여성용 진동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정도로 더러운 놈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고 이걸 상간녀에게 꼭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저녁까지 농장에 있었습니다. 결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상간녀가 출근하는 걸 확인한 뒤 뒤편 골목에서 의뢰인을 만나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PC방에서 상간녀에게 받을 각서를 출력하고 도장 찍을 인주는 편의점에서 구매했습니다. 30분 뒤 저희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식당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지인들은 다른 일행인 척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고 상간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당신 애인 홍길동 씨 와이프예요. 네? 뭔 생각하고 걔랑 노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 허세만 가득하지 돈도 없고 미친놈이에요. 이거 알지? 걔랑 놀아주는 네가 더 불쌍하다. 야 이거 너 흥분하라고 산 진동기고 하얀 가루는 모르겠다. 이것도 먹어봤니? 돼지 최음제는 3개나 있어. 이런 거 물뽕이라던데. 이런 거 먹으면서 이 새끼랑 놀고 싶니? 미친놈 만나서 인생 꼬이지 말고 정신 차려. 식당 직원의 만류로 상황이 진정되어 각서는 못 받게 되었지만 남편에게 농장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받은 내용과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식당에 들어가고 30분 뒤 남편 차가 지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사진을 찍고 의뢰인 지인에게 남편이 주변에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맴돌며 배회하기만 했고 식당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에서 나와 저를 만났어요. 비록 각서는 못 받았더라도 속이 다 시원하다며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했고 결과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다시 잡아야 된다고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상간녀가 미안하다고 사정해서 의뢰인이 소송을 중단해줬는데 이 미친년이 의뢰인 집 5분 거리에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집에는 잘 들어오는데 하도 돈이 없다고 툴툴대고 직원들 주는 급여 비용도 이상해서 한번 뒤따라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근처 5분 거리에서 남편이 그년을 만났고 둘이 같이 빌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증거를 다시 잡자 했지만 저는 싫다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소송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기로. 저는 소송을 취하해준 의뢰인이 밉기도 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탐정 소개시켜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상간녀 소송하다가 취하하면 처음 소송했을 때 냈던 증거 재사용 못한대요. 저는 의뢰인의 부탁으로 새로 잡은 증거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보다 뭔가 더 애틋한 느낌이 사진에 담겨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여자한테 다시 상간녀 소송해서 싸우시겠어요? 소송하실 거면 끝까지 싸우시고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지 마세요. 더 불붙습니다. 이상 탐정언니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사례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